어제 방역당국이 브리핑을 했는데 백신 접종 동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려도 더 심하게 앓지 않을 수가 있고 감염도 덜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위중증과 사망자 1,415명 가운데 9명,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0.6%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미국 플로리다 병원의 사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숫자를 보면은 이제 더욱더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어제 방역 당국이 이제 몇 가지 통계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신규 확진자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93.4%가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유행은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역 당국이 이제 명확한 통계로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5월, 7월부터 그렇다면은 신규 확진자 중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냐면 한 번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한 5.2% 정도, 그리고 2번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1.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돌파 감염 비슷한 게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파 감염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돌파 감염이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수준이 대부분이었고요. 그중에서 극소수만 입원을 하거나 혹은 아주 드물게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7월까지 위중증 환자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와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백신 접종 완료자는 0.6%에 불과했다라는 사실도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중증 환자 중에 위중증 환자 중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백신을 접종하면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고 설사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몇 차례 강조해 드린 대로 증상이 없이 지나가거나 혹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드물게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입원을 하거나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전체 입원 환자나 혹은 전체 중증 환자의 비율로 놓고 보면은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한 결과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연구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오늘 아침에 김부겸 총리가 확진자 10명 중에 9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CDC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 91%에서 66%로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데이터는 뭐 일단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치명률이나 그 이외에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기자님이 소개하신 이런 데이터의 일부분이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한 그 실수는 있습니다. 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터가 더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 확산 상황에서 입원율, 중증률, 뭐 이제 치명률 이런 것들을 다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느냐는 거죠. 미국은 지금 거의 확진자의 100%가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는 화이자 백신이 초기에는 예방률이 95% 정도 됐습니다. 이때 예방이라고 하면 감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염에 대한 예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95% 정도 된다 또는 9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리얼 월드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그게 약간 감소되어서 90에서 91%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델타 변이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66%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95% 정도 효과가 있던 감염 예방의 효과가 한 66%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66%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FDA나 WHO나 그다음에 EMA가 코로나 백신 허가와 관련해서 정해놓은 하한선이 50%입니다. 네. 예방률이. 그러는데 66%니까 상당히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백신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김부겸 총리가 말씀을 안 하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번
중증 사망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95%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66%대로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위중증 사망은 여전히 95% 정도의 소위 말해서 빵빵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백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위중증 사망을 억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감염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델타 변이에서조차도 지금의 백신은 정말로 빵빵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백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더 기인한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연구 결과를 엮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CDC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국의 백신의 예방 효과 결과는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진짜 예방 효과,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감염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드렸듯이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는 감염 안 되면 좋겠지만 감염되어도 사실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본인이 감염된 사실도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그렇게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입원이라든가 혹은 중증으로 방지하는 효과는 여전히 90% 이상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덧붙이는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플로리다 사례, 새 병원 사례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같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데이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간이 중환자 병실에 계신 분, 제일 오른쪽이 중환자 병실 중에서도 산소호흡기나 이렇게 훨씬 더 위중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세 그룹에서조차, 즉 모든 분들이 다 입원하신 경우인데 이 입원한 경우, 플로리다 경우에 볼 때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거의 5% 미만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든 무슨 변이가 유행하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충분한 보호 효과는 내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백신 접종한 사람은 5명 미만이라는 거죠. 이게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면 얼마나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중환자 병실과 그다음에 더 위중한 상태로 보면은 보호 효과는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유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데이터도 이제 쌓이면서 점차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같은 수준 내지 심지어는 더 좋은 수준으로 백신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